안녕하세요. 다원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허정아 강사입니다. 지금부터 진명여고 중간고사 분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총 시간은 40분이었고요. 그리고 문항수는 22문항이었거든요. 보통 다른 학교가 시간이 50분 정도 주어진다면 진명여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짧았고요. 그리고 문항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객관식이 20문항으로 전체 약 90%를 차지했고요. 그리고 서술형이 서답형은 2문항으로 나왔고 전체 약 10%를 차지했습니다. 그리고 난이도를 잠깐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거의 골고루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문제를 잠깐만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. 객관식하고 서답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단원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생명과학에서 조금 쉬운 단원이 이번 중간고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서 틀린다라기보다는 실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원이거든요. 그래서 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난이도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거의 100% 다뤘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충실했던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강남이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BS나 기출에서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서술형은 저희가 그 서술형이라고 하면 보통 문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그런 문장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단답형에 가까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그 서답형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게 까다롭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진명여고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고 저한테 제출한 건데요. 시험을 잘 봤죠? 문항별로 제가 쭉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.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수업 시간에 몇 회에 그 문제를 다뤘는지를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고요. 보시면 선생님께서 이 단원을 골고루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선생님이 그 단원 어떤 한 단원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끔 이렇게 골고루 내신 것 같고요. 그리고 배점이라든지 난이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학생한테 맞도록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 서답형도 마찬가지로 두 문항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각각 핵심되는 단원에서 문제를 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페이지는 수업 시간에 제가 다뤘던 문제하고요. 그리고 그 학생 시험지에 나왔던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를 비교를 한 건데요. 보면 그림도 거의 똑같고요. 그리고 문항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금 열심히 하면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중간고사 또는 기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구나. 수업 시간에 주는 프린트를 열심히 풀어야 되겠구나.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그림을 보시면 거의 똑같거든요. 거의가 아니라 완전 똑같아요. 완전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예, 그래서 이게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진다면 이번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수업 시간 했던 문항들 또는 이 보기도 거의 똑같아요. 예. 지금 보면 지금 기억과 디귿은 완전 똑같거든요. 예, 그래서 니은도 똑같고요.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림을 살짝 이렇게 다르게 한 거 빼고는요. 이 전체 문항이 거의 100% 적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. 밑에 것도 지금 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
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그 신경을 써서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번 중간고사를 총평을 잠깐만 해보면요.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단원은 사실은 단원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정확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실은 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사실은 누가 더 꼼꼼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라진다고, 등급이 나뉘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학생한테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것이다. 오히려 그런 문제 틀리고 나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수를 안 한 학생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온 반면에 몰라서 틀렸다라기보다는 실수를 해서 한두 개 틀리면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는 등급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번 단원이 만점자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기말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말은 사실은 신호전달이라는 단원이 들어갑니다. 이게 신호전달이 이번 중간고사 때 대부분의 학생은 신호전달이 들어갔었는데 진명요거는 그 단원이 빠졌거든요. 근데 이 신호전달이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모 학교는 그 단원에서 굉장히 킬러 문제를 이번 중간고사 때 많이 내서 애들이 거의 뭐 시간도 부족하고 막 문제를 막판에 막 찍어서 제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. 근데 진명요거는 중간고사 때 그 부분이 빠지고 이게 기말고사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기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저희는 5월 11일 토요일,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. 수업 시간은 10시에서 1시이고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별도 클리닉을 하게 되는데 제 수업이 10시에 시작되지만 사실은 저는 거의 한 9시 정도 되면 학원에 와 있거든요. 그래서 수업 전후에 30분 또는 1시간 전에 와서 저한테 클리닉을 받아도 괜찮고요. 그리고 토요일 날 2시에서 6시 사이에 배웠던 문제 중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요 시간에 와서 저한테 별도의 클리닉을 받으면 기말 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그래서 기말 때도 저의 수업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